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상은 프레임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 프레임의 미학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미학적으로 프레임은 매우 중요한 예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미학적 장치로서의 프레임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째, 취사 선택 기능. 둘째, 강조 기능. 셋째, 심리적 창문 기능이 그것이지요. 첫 번째 프레임의 기능은 이야기의 소재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후 맥락상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요소를 배제하고 꼭 필요한 공간과 캐릭터 등을 프레임 속에 담아내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혼동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가 프레임이라는 필터를 거쳐 질서정연한 영화적 세계로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장면을 예로 들어 볼까요? 기우가 갑자기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있는 안방으로 옵니다. 충숙은 빈둥빈둥 누워있는 기택을 발로 툭툭 치며 와이파이 신호까지 끊긴 상황을 가장인 기택 탓으로 돌리죠. 영화는 안방 전체의 공간 중 누워있는 기택을 발로 차는 충숙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안방 상당 공간을 프레임 밖에 위치시키고 대신 방바닥을 기준으로 장롱의 반만 나오게 프레임을 취사 선택합니다. 따라서 관객에게 있어 기택 내 안방의 모습은 방바닥에서부터 장롱 중간 높이만이 영화 공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안방의 공간은 현실 세계로 남는 것이죠. 이런 프레이밍 덕분에 가뜩이나 좁은 기택 내 안방은 관객에게 더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둘째, 프레임은 강조의 기능을 합니다. 프레임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사람이나 사물은 그렇지 않은 피사체에 비해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특정 피사체를 확대해서 화면에 크고 넓게 제시하면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영상에 집중하게 되고 이야기에 빠져드는 몰입감이 증대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피사체는 중요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배우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생충의 또 다른 장면을 통해 프레임의 강조의 기능을 설명해 볼까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은 기택 내 가족이 식탁에 모여 맥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맥주 파티를 하는 도중 반지하 창문으로 남자 취객이 소변을 보려고 합니다. 충숙은 기택에게 소변 금지 팻말을 왜 붙이지 않느냐고 타박하고 기정은 기우에게 소리라도 질러보라고 짜증을 내죠. 이때 기우의 친구 준혁이 스쿠터에서 내려 취객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 물러나게 합니다. 이 사이다 같은 광경을 지켜보는 가족의 모습을 영화는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있을까요? 카메라는 기우의 뒷모습을 크게 또렷이 보여주는 대신 나머지 가족들은 약간 희미하게 초점을 날려줍니다. 기우의 반응을 관객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효과를 위해서지요. 이어서 프레임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 준혁의 활약상을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기우를 크게 잡아줍니다. 이 장면은 자기와는 다른 준혁을 동경하는 기우의 심리를 관객에게 잘 전달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되는 기우의 캐릭터 형성에 큰 복선으로 기능합니다. 세 번째, 프레임은 관객의 심리적 창문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창문이란 일종의 훔쳐보기, 피핑 톰을 말하는데요. 엿보기를 통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을 훔쳐본다고나 할까요? 실생활에서 이웃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은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억제됩니다.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되는 도덕심과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를 통한 훔쳐보기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관의 관람 특성상 내가 스크린의 어느 부분을 보는지는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 옆 사람이 화면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극장은
스크린을 제외한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대담하게 영화 속 대상을 은밀하게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는 열쇠구멍이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일종의 엿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훔쳐보기가 정당화된다고나 할까요? 따라서 프레임을 통한 훔쳐보기는 다른 대중매체와 비교해서 영화가 갖는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훔쳐보기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경우고, 둘째는 관음증적 성적 욕망을 강조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일련의 영화들은 프레임을 통한 엿보기 심리를 활용하여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이코는 프레임을 활용한 훔쳐보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사이코의 남자 주인공 베이츠는 벽에 몰래 구멍을 뚫어 놓은 뒤 자신의 모텔에 들른 여자를 훔쳐봅니다. 음산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카메라는 어두운 방 안에서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구멍으로 누군가를 훔쳐보는 베이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어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는 마리온의 모습을 보여주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때 프레임은 사각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눈동자를 연상시키는 타원 모양의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을 통해 훔쳐보고 있다는 느낌을 관객에게 강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히치콕 감독의 프레이밍 연출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다시 프레임 가득 훔쳐보는 베이츠의 눈을 크게 잡아줍니다. 이 훔쳐보기 장면은 이제는 전설이 된 샤워씬과 연계되어 극한의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창 역시 전형적인 엿보기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다리를 다친 사진기자 제프리는 깁스를 한 채 방 안에서 이웃들의 사생활을 하루 종일 카메라의 망원 렌즈를 통해 훔쳐보는 것으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프리의 훔쳐보기에 동참하게 된 관객은 프레임 속 프레임, 즉 영화 프레임 속 이웃집 창문을 나도 모르게 엿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프는 한 부부를 관찰하던 도중 아내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훔쳐보기에 따라 살인사건의 전말이 파헤쳐지는 이야기는 관객을 서스펜스의 극한으로 몰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는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강화시키기 위해 캐릭터의 신체를 관음증적 성적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꾸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컴컴한 극장 안에 유일하게 밝은 스크린은 일종의 창문이 되고, 어두운 객석에서 프레임을 엿보는 관객은 숨어서 등장인물의 신체를 훑어봄으로써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는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특히 여성 캐릭터는 남성 관객의 관음증을 만족시켜주는 성적 대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007 시리즈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상대역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본드걸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의상을 걸치고 본드를 유혹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원초적 본능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으려는 수사관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샤론 스톤의 육감적인 다리꼬기 연기 역시 이러한 프레임을 통한 관음증적 시각적 쾌락을 극대화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영화의 예를 통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프레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